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삼성전자 분석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HBM, EUV 저희가 무료로 이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자료집도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가 삼성전자 하락 이유, 두 번째가 2018년과 다른 점입니다. 2018년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서 반도체라든가 시장에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왜 빠지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79,600원, 7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반도체 상승 랠리 중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 원대가 깨진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충격을 받고 빠졌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 증시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AI 모멘텀 약화에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돈이 될까? 아니면 AI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3%가량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6.6% 급락을 했고 AMD도 8.2% 급락, 인텔이 5%, TSMC가 4%, 브로드컴이 8%, 마이크론이 7%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따라서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8만 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가 그냥 미국 따라서 빠진 건가요?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끔 검토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미국이 이르면 8월 말부터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의 HBM 칩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 너네 중국에다가 공급하지 마.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HBM을 공급을 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막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에서 제공하는 AI 가속기를 실행하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인 HBM3와 HBM3E가 포함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엔비디아랑 AMD에 넣는 것도 막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한국 기업을 제한하는데 어떤 권한을 사용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FDPR이라고 하고요. 이게 해외 직접 제품 규칙입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은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소프트웨어나 설계 기술이 활용이 됐다면 미국산으로 간주해 수출을 금지하는데 이 반도체 80%가 뭘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 HBM3, 3E가 이 엔비디아나 AMD로 꽂히더라도 사실 이것도 사실상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이 아니더라도 간접도 안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리스크가 생기냐라고 한다면
삼성의 5대 주요 매출처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2024년 1분기 매출을 열어보니까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주요 매출처는 애플,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어디 홍콩 테크트로닉스, 그리고 슈프림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버라이즌. 사실 여기서 매출을 보자면 중국이 약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전자제품 판매 업체 베스트바이도 이번에 주요 매출처에서 제외가 됐고요. 빠진 자리에 중국과 대만 업체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계인 홍콩 테크트로닉스와 대만 수프림 일렉트로닉스는 모두 반도체 유통기업이고요. 사실 유통기업이지만 당연히 대만 홍콩이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사들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꽤나 중국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규모가 엄청 적은 것도 아닌 상태고, 물론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또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겠지만 HBM을 공급하기로 결정이 났죠. 어디에? 엔비디아에.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중저가 인공지능 칩 H20에 들어가는 4세대 HBM3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하는구나. 근데 어디? H20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3E가 아닙니다. 뭐다? 5세대가 아니라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열풍에서 소외돼 있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품질 검증 절차를 통과하고 올린 첫 성과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3E로 가기 위한 발판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H20이 뭐냐?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제품으로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처를 우회하기 위해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려서 만든 GPU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아까 얘기한 반도체 규제가 시작되면은 이거를 납품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첫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막히면 뭐 급락하거나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첫 성과가 단기간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많이 하락이 나오고 급락세가 나왔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러면 조금 리스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빠졌죠. 근데 중요한 게 언제다? 이때입니다. 이때가 HBM 통과됐을 때예요.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을 나왔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다 되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애초에 HBM3E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여기에 없다.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HBM3E에 대한 기대감이 쭉 빠지면 어떡해요? 애초에 지금 없는 상태고 우리는 뭐다? 그걸 제외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을까 빠질 수 있을까 또는 더 나빠질까 안 나빠질까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왜 빠졌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겠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증권사에서 13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13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13만 원 전망이고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 정도 목표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높여 잡았으며 4분기부터 5세대 HBM인 HBM3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은 HBM3E가 엔비디아의 4분기에 들어갈 거라고 거의 뭐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HBM3 8단 제품은 지난 분기 초 양산 램프업, 말 그대로 이제 생산량을 확대하는 준비와 함께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고 고객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에 샘플 제공하고 엔비디아가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HBM 대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중반대.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HBM3E의 매출이 더 기대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3분기가 10% 중반대인데 4분기에 얼마? 60%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HBM의 핵심은 어디서 결정 나겠느냐? HBM3E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결정 난다라는 거예요. 왜? 4분기는 60%대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HBM3E가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3 수준에 관심 둘 게 아니라 우린 앞으로 HBM3E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HBM3E에 들어간 악재는 우리가 사실 당장은 흔들릴 수 있어도 앞으로의 미래에 앞길을 막거나 리스크를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HBM의 램프업, 생산량 확대로 하반기 3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평균 판매 단가, 이걸 ASP라고 합니다.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HBM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태죠. 왜? 세대가 거듭할수록 같은 세대면 모르겠지만 세대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그대로가 말이 안 되죠. 내년 업황 개선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올 하반기부터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떤 밸류에이션? 내년에 디램의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의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은 디램 자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메모리 전체 가격이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영증권은 기존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교보증권은 9만 원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KB증권이 13만 원, 다른 증권사도 10에서 한 11만 원까지는 보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더라. 그럼 삼성전자 핵심 뭐다? 중국에 들어가는 HBM3 5세대가 이 4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4분기에 영향력이 커진 HBM3E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2018년과 지금의 삼성전자가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가장 큰 거부터 가겠습니다. 뭐 기업이 이랬고 저랬고 기업의 실적이 어쩌고 그걸 다 떠나서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상당히 컸어요. 정확히 이때거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뭐 지금이랑 흐름이 비슷합니다. 우상향이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좀 꺾이기 시작하더니 쭉 밀렸어요. 2018년 내내 밀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세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5%가량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죠. 왜? 5만 7천 원 종목이 한 3만 7천 원까지 밀렸으니까 정말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을 제재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똑같이 이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똑같이 이만큼 하락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양적 긴축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양적 완화, 반대말, 완화는 뭡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긴축은 돈을 줄이는 겁니다. 왜? 나중에 혹시 경제가 힘들어지면 풀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났다 싶으면 긴축하고 어느 정도 힘들다 싶으면 완화하고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합니다. 몇 년까지? 2014년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양적 완화를 끝내고 여기서 긴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유지, 그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언제? 2017년도 11월부터 뭘 진행한다? 양적 긴축을 진행합니다. 그 뭐다? 풀려있는 돈을 다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만큼 돈을 풀어놨는데 그 돈을 줄이겠다는 거죠. 언제부터? 2017년 11월부터.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때부터죠. 정확히 이 파란색이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물량인데 이 유동성 물량이 올라왔다가 횡보를 하다가 긴축 시작하고 쭉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2019년도까지 양적 긴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7년 말, 2019년 초까지 해서 쭉 밀린 거예요. 유동성이. 쭉 하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시 이거 큰일 났다. 돈 풀어. 양적 완화 해버리죠. 헬리콥터 머니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테이퍼링, 양적 긴축 또 진행하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하다가 언제? 2024년 6월부터 뭐가 들어갔어요? 양적 긴축 감축. 양적 긴축을 감축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거를 줄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올해 6월부터.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 적어도 올해 6월보다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규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될 때가 양적 긴축 시기와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등락세, 하락세가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실제 이 양적 긴축, 돈이 풀려 있는 양적 완화 상태는 상당히 상승세가 잘 이어지다가 언제 고점 찍냐? 11월이죠. 뭐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이어지더라. 뭐다?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미중무역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돈이 줄어든, 그러니까 시장 전체, 미국 전체, 그냥 전 세계 돈이 줄어드는 양적 긴축의 영향이 정말 컸다라고 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로지 미중무역 전쟁 하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유동성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정도로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나요? 아니죠. 다른 것도 봐야겠죠. 2017년에서 201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 14조, 그 다음에 14조 중반, 15조, 그 다음에 15조 중반,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4, 14, 15, 15. 평균 14조에서 15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기가 2017년, 17년, 17년, 17년이에요. 28년 초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18년 2분기 실적 오르고 최고점 언제 찍어요? 2018년 3분기. 얼마? 지금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17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최고 호조세,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던 시기였는데 그때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리스크가 터지면서 2018년 4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한 10조까지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던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꺼져버리니까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2017년, 18년에 14조, 15조씩 그냥 벌던 기업이 갑자기 10조대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실적 확인해 볼까요? 2023년에서 2024년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2022년 2분기에 14조, 10조 벌다가 어떻게 돼요? 2023년도 들어가면서 4조, 갑자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죠. 3분의 1 토막 나고요. 그 다음에 1분기 2023년 1분기에 6,400억, 조도 아닙니다. 조도 아니고 6천억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7분의 1로 떨어지고요. 7분의 1 수준에서 또 6,600억, 또 조 단위가 안 나옵니다. 억 단위예요. 6천억, 6천억. 아까 몇 조였어요?
2017년, 18년 14조, 15조를 연속 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만 하죠. 실적에 작살이 난 거예요. 이게 언제다? 사실 시기로 보자면 2018년 3월에 2018년 3분기에서 4분기 시즌으로 거의 이거와 비슷한 수준이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시기인 거예요. 착살이 나는 시기. 그러다가 3분기부터 조금씩 올라와요. 얼마? 2조. 2조.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 2024년 1분기에 겨우 6조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24년 2분기에 10조 찍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급락 실적 박살나는 건 이미 다 두드러 맞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실적이 깨지거나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최악을 봤는데 저렇게 호황기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삼성전자의 상태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깨질 게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로 보면은 이때가 최악이었잖아요. 그럼 최악이 얼마입니까? 최악의 가격으로 넘어가 보자 한다면 2023년도가 최악이었잖아요. 이때가 막 적자 나고 DS 부분 3조 4조 적자 내고 그 다음에 얘기한 데 매출액 총 따져서 영업이익 따졌을 때 6천억 영업이익 나고 할 때가 이때예요. 이때인데 이때 가격 얼마입니까? 예, 7만 원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빠져도 사실 저때 실적으로 내려간다 해도 가격대는 대부분 얼마? 한 7만 원 초반에서 다시 실적이 반토막이 난다 해도 7만 원 초반 정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실적이 절반 반토막 이상이 난다고 해도 왜? 이때가 적자 날 때였으니까. 그럼 얘기하는 게 저는 중국 규제가 들어간다 한들 과연 이 7만 원 초반 밑으로 깨질 만한 실적에 악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HBM3에 대한 매출이 늘 거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상태도 아니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고 저는 7만원 초반 이하로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TJ 잔고입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그 이유가 TJ 잔고 3분기 목표가 8,500억 달러라 그래요. 우리 끝에 보면은 TJ 잔고 갑자기 표 올라왔죠. 이게 뭐냐면 2분기 목표가 얼마였어요? 2분기 목표가 7,600억 달러였습니다. TJ 잔고가 뭡니까? 미국 그냥 재무부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장 잔고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아껴야겠죠. 성장 잔고가 없으려면 돈 펑펑 쓰면 돼요. 2분기에 7,600억 달러였는데 3분기에 8,500억 달러를 채우자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3분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아껴야겠죠. 아껴야 8,500억 달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7월 31일 이전에 얘기를 했어요. 야, 8,500억 달러 지키자 했는데 얘가 바로 진짜 한 일주일 만에 돈이 8,500억 달러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유동성을 한 방에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좀 유독 유동성을 한 방에 좀 흔들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4분기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늘어나면 뭐 9천억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겠죠. 근데 4분기 얼마는 7천억 달러예요. 뭔 소리다? 2분기보다도 더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언제? 4분기에. 금리 인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흔드는 게 좀 최대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유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4분기는 풀겠다. 언제? 10월부터 12월은. 이미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QRA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서 미국에서 이미 발표를 끝냈어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미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있겠네. 그래서 이번 흔들었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제재로 인한 리스크와 미국 AI 하락으로 영향받고 빠졌어요. 그리고 HBM3 중국 리스크는요. 애초에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고 엔비디아 HBM3 납품을 시작으로 60% 이상 전망한다라는 거죠. 이 비중이.
그래서 하반기까지 계속 성장한다. HBM3E가.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줄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최악이었던 2023년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적 수준이 그리고 가격 수준이 그게 7만 원 초반 가격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막 2018년처럼 마이너스 막 30% 이상 하락하고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TJ 잔고도 이미 3분기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지금 이미 8,500억이에요. 그러니까 8,500억 원이 아니고 달러겠죠. 4분기 목표치는 7천억 달러로 유동성 회복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쁜 전망이나 또는 너무 이 겁에 먹은 상태로 삼성전자를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흔들 만한 리스크는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급락이 재현된다라기보다는 정말 많이 하락해도 개인적으로 7,000원 초반 이하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구간이 사실상 저는 항상 가격대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121선이 깨지는 구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저는 한 77,000원 중반 라인 때쯤 오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121선을 깨고도 조금 더 내려가는 구간부터 관심을 두고 보는 걸로 하고 저도 계속 추적을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삼성전자 대응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걱정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저거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HBM 그 다음에 EUV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그리고 총정리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EUV, HBM,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하고 10만 명 특별 제약바이오, HBM, EUV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료로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상승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 무료로 매일 2일, 1일, 31일, 30일, 29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